이상한 알베르게. 다섯 번째 날. 팜플로나, 푸엔테 라 레이나. 1. 용서의 언덕. 나는 어젯밤 촬영을 마치고 알베르게로 돌아와 직원에게서 얻은 얼음으로 찜질하면서 발목의 통증을 가라앉혔다. 아침에 일어나니 발목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몸에 큰 무리가 가서 촬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짐을 조금 줄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촬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짐을 국제 택배로 보냈다. 짐이 절반으로 확 줄었다. 한층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팜플로나의 우체국을 나서는데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다. 페이스북 새 알림이 그새 100개가 넘어서 확인해 보니 며칠 전 묵었던 알베르게에서 올렸던 포스팅에 대한 공감과 댓글이었다. 페이스북, 하느님의 시그널. 순례길에서 시작부터 시련을 맞이했다. 학생 시절 몽블랑 촬영 경험도 있었고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면서 산에서의 촬영 경험이 적지 않아 호기롭게 혼자 피레네에 올랐는데 수시간을 헤매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갑자기 나타난 지프차 기사가 아니었다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큰일 날 뻔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알베르게에 놓고 온 여분의 배터리 때문이었는데 그걸 찾으러 가지 않고 함께 출발했던 일행들과 피레네를 넘었다면 무사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을 알베르게에 있는 질문함을 통해 질문했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 답변이 머릿속에 자꾸 맴돈다. 좋아요 106개, 댓글 32개, 공유 10회. 유혜선, 대박, 공감, 공유합니다. 아이러브 순례길. 조심하시지.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네요. 순례자. 하면 된다고 밀고 나가면 더 사고가 난다는 건가요? 와, 이럴 수가. 김병하. 수연아,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몸 조심하면서 일정 봐. 구승모. 에이, 말도 안 돼. 하니, 저도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던 거였네요. 김정희. 저는 종교가 없으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보이는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용수. 나도 생전 갔었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오은경. 오, 신기하네요. 촬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제 질문도 대신해 주실 수 있나요? 고작 4월 만에 좋아요 수가 평소의 3배가 넘었다. 내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감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댓글을 보니 순례길을 걸어 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생각지도 못한 뜨거운 반응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댓글 중에는 거기가 어딘지를 묻는 것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된다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알베르게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신기했다. 하지만 이곳이 알려진다면 앞으로는 이 이야기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았다. 나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어제 카를로스가 추천해준 사리끼에기까지만 가려고 했다. 10km 내외의 거리이기에 그곳에서 하루 정도는 푹 쉬려고 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공감과 댓글을 보니 나는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푸엔테 라 레이나로
얼른 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졌다. 비록 살이 끼이기에서 10km를 더 걸어야 하지만 조금 무리하더라도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목적지를 살이 끼이기에서 푸엔테라레이나로 바꾸고 다시 출발했다. 살이 끼이기를 지나자 용소의 언덕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넓게 펼쳐진 밀밭, 너머에 있는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피레네보다는 수월한 길이었지만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는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엄쉬엄 걸었다. 오르막을 오르는데 금발의 중년 남자가 쌓여있는 돌탑 위로 또 다른 돌을 얹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한동안 돌탑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내 바닥에 놓아둔 스틱을 집어들고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다. 카톨릭 순례길에서 돌탑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소원을 비는 돌탑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나는 다시 오르막을 올랐다. 풍력 발전기가 점점 가까워지며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용서의 언덕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드넓게 펼쳐진 멋진 경치에 속이 다 후련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조형물의 끝에서 끝까지를 앵글에 담았다. 조형물의 아래에는 스페인어로 뭔가 적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바람의 길이 별의 길과 교차하는 곳이라고 했다. 언덕 주위로는 웅장한 풍력 발전기의 프로펠러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햇살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따뜻한 햇살 아래 다정스럽게 앉아있는 노 부부가 유난히 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인가?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순례길을 다 오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부모님 생각이 났다. 우리 부모님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분들처럼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계실 텐데. 나는 평소에 감성적인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극적인 경험을 통해 내 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인지 그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나는 노 부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시며 잔잔히 떨리는 마음을 추스렸다. 나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눈에 들어오는 갈색 단발머리 여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바로 이웃나라 포르투갈에서 온 조슈아라고 해요. 아주 가까이 살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론 포르투갈에도 순례길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프랑스 길에 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거기에도 여러 번 걸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 남아있어서 이곳에도 오게 되었어요. 아, 마음의 짐이라면 어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리며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2년 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 딸 크리스티나가 15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죠.
저는 엄마인데도 크리스티나의 이상한 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가 새 학교로 전학한 뒤로 부쩍 집에서 말수도 없어지고 방 안에 혼자 있으려고만 하기에 사춘기를 겪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계속 말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는 아이의 소심한 태도를 다그치기만 했어요. 크리스티나가 그렇게 떠나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도저히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그런 일을 제게 의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제 딸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 학생도 너무 미웠고요.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제가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을 만큼요. 너무 힘들어서 신부님을 찾아가 저의 고통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부님은 아이가 하느님 곁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 가해 학생도 용서할 수 있어야 제가 마음의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해도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순례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 길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참회하다 보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포르투갈 길은 아무리 걸어도 저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아이를 죽게 만든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프랑스 길에 용서의 언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오면 신부님의 말대로 그자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중간중간 울음을 삼키며 말하는 조슈아의 모습에서 그녀가 가진 고통이 내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슈아가 진정되기를 잠시 기다린 후 조심스레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이제는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할 수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 조슈아가 말을 이어갔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말을 마친 조슈아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옆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던 풍채 좋은 여인이 다가와 조슈아의 어깨를 토닥토닥하며 위로해 주었다. 힘내요. 신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녀는 카메라를 든 나를 바라보며 자신도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고 그녀를 카메라에 담았다. 자기소개와 순례길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지금 제 나이는 50세입니다. 어느 날 제 일에 갑자기 환멸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영혼이 고갈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조금 이른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위해 순례길을 찾았답니다. 아직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색다른 활동을 해보니 기분이 새롭네요. 이곳의 풍경도 참 좋고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주위를 둘러보던 베로니카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오늘 이곳 용서의 언덕에 오기 전까지 누구를, 무엇을, 얼마큼 용서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오고 보니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까로 고민이 바뀐 거예요. 순례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제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베로니카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이제는 당신 차례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는지 그가 자연스레 인터뷰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 저는 밀리라고 해요. 네덜란드에 살고요. 저도 퇴사하긴 했는데 다음 회사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직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생겨서 산티아고까지 가보려고 이 길을 오게 되었어요.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이곳 용서의 언덕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풍경도 아름답지만 여기 있는 철 구조물의 조경도 이색적이었고 이름도 뭔가 의미심장하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용서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가파른 언덕에 짐도 무거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하. 이후로도 몇 사람과 인터뷰를 더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공통적으로 용서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만큼 미안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인터뷰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꺼내어 잠시 떠오른 생각을 메모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 걸까? 그리고 용서받고 나면 혹은 용서하고 나면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나는 그때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알림. 오종규님께 자동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문자를 보자 친환경 사업에 손대셨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가족 모두가 쫓기듯 서울을 떠났던 때가 생각났다. 그 사기꾼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나는 갑자기 떠오른 사기꾼 생각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가 올라왔다. 그때 밀레가 다가와서 내게 질문했다. 미스터 오, 당신은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느 선까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나는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다. 밀레의 목소리는 맑고 가벼웠으나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날카롭게 느껴졌다. 부모님께 사기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에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용서의 언덕을 뒤로 하고 내려가는데 밀레가 한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때 발길은 자갈이 굴러다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꽤 위험할 것 같았다. 순례자들 모두 스틱을 단단히 잡으며 조심스레 내려갔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나도 첫날 피레네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던 기억이 떠올라 조심하며 내려가는데 순간 자그마한 자갈을 밟고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 카메라.